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상당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B컷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라인인 6만 달러를 다시 반납하고 5만 8천 달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주저앉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엄청 빡세게 올라서면서 58% 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뉘앙스를 담은 멘트를 제롬 파월 의장이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바뀔 수 있다.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B컷 50bp 인하 가능성이 57%로 급등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5bp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43%로 소폭 후퇴했습니다.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경기는 연착륙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둔화세에 따른 경기 침체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우려점을 남기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50bp B컷 단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50bp를 인하할 경우에는 증시와 비트코인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 뉘앙스에 따라서 이 폭이나 방향성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겠지만 50bp라는 숫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정세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50bp 인하를 해버린 거고, 이를 통해서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25bp를 통한 시장 반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지 아니면 50bp를 통한 시장 하락을 바라보게 될지, 이걸 지금 예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이고, 그래서 큰 폭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키 타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태인 디스인플레이션이 잘 진행됐거나 예상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증시에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우려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면 증시에 매우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25bp를 인하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당연한 넥스트 스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반면 50bp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빡세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 대응을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bp로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경기 둔화의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나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장 심리가 그렇게 악화될 수가 있고, 이거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 변동성 장세가 촉발된 것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 프라핏이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은 카지노와 다를 바 없다. 9월 18일 FOMC를 앞두고 큰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위로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고 큰 변동성이 그래서 예상이 된다. 무엇이 먼저 움직일지 어디로 향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5만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 사이에서 잡은 롱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방향성 예측은 어려운데 일단 그래도 나는 저가 매수를 한 롱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조작이 아래 위 이렇게 양쪽 모두에서 있을 것이고 양방향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공황이 올 수 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이 침공 가능성을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단기적인 공황은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3분기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공포가 절정에 달할 때 더 많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은 롱 포지션과 현물 포지션을 유지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50bp 이나 단행하면 시간이 쫄아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공황 상태가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내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개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태스크가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단기적으로 공황이 왔을 때 이거를 내년 3분기까지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멘탈을 케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호함이 필요한 건데 그게 또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굉장히 예측도 어렵고 예단도 어렵고 방향성 설정도 어렵고 이럴 때는 투자자인 내가 선택한 결정에 신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줌아웃해서 긴 타임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보다는 탄탄한 계획이 중요한 시기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다리는 게임이다.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에 대한 인내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단기적인 공황 상태가 펼쳐진다면 분명히 패닉셀도 개미들 사이에서 나올 거거든요. 누군가는 던지고 또 누군가는 홀딩 스탠스를 유지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단행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또 단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인 개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는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리서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분석가들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엘리아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보니까 커벤핸들 패턴이 2021년 말 올타임 하이 기록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이 저항선 아래에서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컵의 바닥이 15,000달러, 저항선이 65,000달러, 이 사이에 갭이 지금 5만 달러. 그래서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는 내년 초 목표 11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예측한다.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제이슨 피치노의 경우에도 이제 포물선형 랠리, 반감기 랠리 진입 직전 단계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용히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의 타임프레임 분석은 여전히 궤도 위에 있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코앞에 있다. 6개월 조정을 마친 뒤에 최종 바닥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더 낮은 수준에서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형적인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에 쫄아서 패닉셀이 나올 때는 이제 반등 시기가 머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한 첫 번째 주요 장애물 6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65,000를 넘어설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사실 전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0,000 넘어서고 $65,000 1차 박스권 돌파까지 잘 실행을 해낸다라면 $65,000에서 $69,000 2차 박스권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70,000 위로 올라섰을 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좀 $60,000 위에서 좀 안정적인 지지를 언제쯤 좀 받아줄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궁금한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더 내셔널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총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인데, 알트코인 시총은 비트코인이 $30,000일 때와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 2024년, 2025년 알트 시즌 이제 곧 시작된다. 4분기는 알트 강세장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쫄아있는 상황인데, 과연 4분기에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미국 대선 정치적인 상황이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들을 주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계절적인 4분기 랠리 플러스 정치적인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했던 요때, 그리고 요때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이때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많으실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뭐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거고, 이거를 살아남고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전체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리플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XRP $0.57 부근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일주일 동안 7%에서 11%대 지금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여러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자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리플 고래가 무려 2천만 개, XRP 2천만 개를 업비트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게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1,170만, 우리 돈으로 152억 원. 와, 진짜 어마어마한 고래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외부 지갑으로 중앙화 거래소로부터 이체를 했다는 것은 매도 의사가 없고 홀딩 의사가 강력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런 가격에는 매도할 생각 없음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밖에도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10월 첫째 주 전에 결정이 되겠지만, 종료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 플러스 대선 수혜 종목으로도 기대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갠슬러가 임기 첫날 힘들 것이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XRP가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혜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과연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채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얼마나, 호재성 재료들, 잠재적인 재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호재가 참 너무 많죠. 그레이스케일은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해버렸고, 리플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리플 소송은 끝났다, 이렇게 종료 선언을 해버렸고, SEC는 당초 요구했던 $20억 벌금, 이게 $1억 2,500만 달러로 훅 하고 줄어들어 버렸고, 로빈후드는 심지어 XRP를 공식적으로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SEC는 바이낸스 소송 소장을 변경을 하면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정말 줏대없는 이게 뭔 개소린가 싶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XRP 신탁이 출시됐다라는 것은 XRP 현물 ETF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소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로빈후드 같이 굉장히 리스팅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그런 플랫폼에서 XRP를 상장했다라는 거, 이미 사실상 소송 리스크를 던져버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홀더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추석 연휴 기간인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추석 연휴니까 너무 차트에 몰입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